1월 2일 수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이 조 바이든 부통령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마련한 재정 합의안을 압도적 표결로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전날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단판을 짓기 위해 정부 대표로 매코넬 원내대표와 만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안은 부부 합산 연간소득 45만 달러, 개인 연간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올리고 장기 실업수당 지급을 1년간 연장하고 정부 재정지출 자동 삭감을 2개월간 지연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가까스로 통과시킨 재정절벽 합의안에 대해 하원이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리 여부가 그리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일단 2일 중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이날 결론을 도출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하원은 2일까지 회기를 연장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하원이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하원 의원이 이 법안에 상당한 불만을 보이고 있어 수월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유럽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회복은 아직 멀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조치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 인내해야 한다며 위기에서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새해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기 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우려가 우리를 실망시키기보다는 더욱 힘을 내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2013년에는 실업 해소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방 출신의 청소년 미숙년 노동자 15만 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50만 명을 고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3대 지표로 실업 해소, 경쟁력 강화, 경제 성장으로 잡았다고 말하고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프랑스의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 총생산 대비 3%대 낮출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 의무를 거부하면 기존 회원국과는 다른 2등급 회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럽 통합 진영에서 제기됐습니다. 더 타임스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브뤼셀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유럽연방주의 연합은 EU의 통합 강화에 반발하는 영국을 겨냥해 회원 등급안을 제시했습니다. EU가 경제위기 해법으로 경제 및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는 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반발하는 영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2013년 개사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지혜, 풍요의 다산의 상징인 뱀의 해죠. 소망하신 계획들 모두 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폐장일로 쉬는 동안 뉴욕 증시는 2012년의 마지막 거래일을 기분 좋게 마감 지었습니다. 3대 지수가 1% 넘는 랠리를 보였는데요. 이로써 뉴욕 증시는 4년 연속 연간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을 졸이게 했던 재정절벽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한숨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남아있는 과제와 일정들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산뜻한 기본으로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샘플러스 한영석 전문위원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매입니다. 네, 자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뉴욕 증시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호재는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3대 지수가 1% 이상 올라왔던데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연말 미국 증시는 국내 증시 폐장 이후 28일, 30일 이틀간 거래되었는데 이틀 중 하루는 급락, 하루는 급등하였습니다. 31일 월요일은 폭등하였는데 다우지수가 13,104까지
166포인트, 나스닥이 3019까지 59, S&P 500이 1426까지 23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인 28일은 다우지수가 158, 나스닥이 25, S&P 500이 15포인트 급락하여 이틀간 합산하면 다우지수는 강보함, 나스닥은 1%, S&P 500은 0.5% 정도 상승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시초가 하락 출발 후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로 다우가 13,000포인트가 붕괴되며 3대 지수 모두 급락하였으나 월요일은 시초가 부합 출발 후 재정 절벽 협상 타결 임박 소식과 연말 인도 들으신 효과로 장마판 급등하면서 연말장을 폐장하였습니다. 시카고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51.6으로 예상치를 상회하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11월 2개월 주택 매매 지수가 1.7% 증가한 가운데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12월 제조업 지수가 크게 개선된 것이 시장에 긍정적이었으나 재정절벽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금요일은 급락, 월요일은 급등하며 장세가 결정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요일은 에너지, 철강, IT, 항공, 화학업종 중심으로 126개 업종이 하락하였으나 월요일은 유통, 타이어, 철강, 중장비, 가전, 자동차, 금융업종 등 141개 업종 가운데 108개 업종이 상승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존스 30개 종목 중 전 종목이 상승하고 나스닥은 100개 종목 중 상승 종목 97개, S&P 500개 종목 중 상승 종목 482개로 대부분 종목들이 연말 마지막 장에 상승하며 폐장하였습니다. 애플이 4.43% 급등하고 휴렛패커드, 캐터필러, 제너럴 일렉트릭, 시어스, 마이크론, 베스트바이, 메시, 제시페니, 구디어 타이어, 월플,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며 장세를 주도하였습니다. 애플은 28일 1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4.43% 급등하고 페이스북도 BMO가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2.73% 상승하였으며 재정절벽 타결 기대감에 소매 유통 등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급등하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초 효과 기대와 애플의 단기 반등 국면이 더해지면서 재정절벽이 실패하지 않는 한 당분간 연초 추가적으로 반등하겠으나 2013년은 연초를 고점으로 상고하저의 약세장을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네, 야간 선물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유럽 파생 시장인 유렉스가 예고 없이 장을 일찍 마쳤다고 하죠. 어떤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갑자기 장이 좀 종료됐는데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야간 선물 시장은 265.90으로 주간 시장 대비해서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저점 265.45, 고점 266.35 포인트로 0.9포인트 범위내에서 움직였으며 거래량은 12,900계약으로 부진했습니다. 연말 연초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감소하며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시초가 266.20후 강보합 출발한 후 266.35까지 0.25포인트 상승하였으나 28일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265.45까지 0.65포인트 하락하다 장마판 낙폭을 축소하며 약보합에 마감하였습니다. 개인이 427계약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이 470계약 매도하여 개인은 매수대 외국인의 매도가 대결하였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이 상승하고 풋옵션은 하락하였는데 7시 갑자기 3시간 30분 전인 12시 30분에 장이 종료되어 장 마감 후 일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또 오늘 우리 증시는 첫 거래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시작이 중요하겠죠. 오늘 파생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먼저 28일 국내 증시는 연말 인도 드레싱을 노린 기관들의 매수로 선물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어 2,000포인트 부근까지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선물 중심의 장세가 연말 폐전까지 지속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미 증시의 상승으로 시초가 2,000포인트 이상에서 상승 출발한 후 재정절벽 타결 기대감과 연초 효과까지 가세하면서 2,010포인트 돌파 시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중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하원을 통과해 완전 타결되지 않았고 돌발 악재가 출현한다면 상승 시도가 실패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 효과로 상승 전망하며 장중 조정 시 매수 적절한 시점에 차익 신호를 제시합니다. 시초가 267포인트 전후 상승 출발 후 268포인트 부근을 고점으로 박스권이 전망됩니다. 종합지수 2010포인트, 선물지수 268포인트를 고점으로 최대 고점은 종합지수 2015, 선물지수 269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밀릴 경우에는 종합지수 1995, 선물지수 265.2포인트 지지가 중요한데 최대 저점은 선물지수 264포인트를 전망합니다. 상승 시 저항선은 종합지수 2015, 선물지수 269포인트, 하락 시
지지선은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4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금일 대응 전략으로는 상승 출발 후 조정 시 선물지수 266포인트 또는 267포인트에서 매수한 후 급등 시 268포인트 부근에서 차익 실현 또는 매도 타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로는 선물 매도자는 선물 269포인트, 선물 매수자는 선물 264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이월물 콜 매도 또는 양 매도로 프리미엄 감소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2013년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전망도 듣고 싶은데요. 미국의 이슈도 어느 정도 가라앉은 모습인데 국내 증시 올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먼저 해외 증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금년에는 상고 하저로 일본, 중국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 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기 부양 엔 약세로 상반기 11,000에서 최대 13,000까지 반등이 가능하고 중국은 신정부 기대감으로 2,300에서 최대 2,500까지 반등 후 연간으로는 1,500이 붕괴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연초 고점으로 다우지수 10,000포인트, 나스닥 2,500포인트가 유입받을 수 있고 유럽, 아시아 포함한 대부분의 해외 증시가 경기 침체로 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로 WTI, 브렌트, 두바이 등 단기적으로 20%, 중기적으로 50%까지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율은 원화 강세, 엔화 약세, 달러 약세 국면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원화는 작년 말에 강세가 이어지면서 연중 1,000원이 붕괴될 수 있고 엔화는 90엔대까지 반등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GDP 전망을 살펴보면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 및 침체가 가속화되고 중국 경기 둔화도 가속화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럽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침체가 심화되는 국면이고 미국과 한국은 성장률이 1%대에서 최저 0%에 근접한 저성장 악화 국면, 그리고 중국은 5% 이하로 전망치 7.5% 성장세보다 좀 둔화가 좀 가속화되면서 유럽, 미국의 경기 침체에 좀 직격탄을 좀 맞을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내 증시를 보면은 국내 증시는 종합지수가 상고 하저를 전망하는데 연초를 고점으로 약세를 전망합니다. 12월 전망드린 대로 고점은 2020포인트를 보고 2020을 보는데 오버슈팅이 된다면 최대 2050포인트까지 선물지수 272포인트를 제시하며 저점은 경기 침체로 1,700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1,500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연말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근접이 되지만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1,700포인트 수준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에 의한 지수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데 2012년 종합지수는 9.4% 올랐고 삼성전자는 44% 상승했습니다. 종합지수 상승의 11% 지수상으로는 200포인트를 영향을 미쳤는데 2011년 삼성전자 저점 70만 원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120% 올랐고 종합지수 상승의 22% 지수상으로 400%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유망업종인데 경기 방어, 내수, 유통, 수입업종 중심으로 일단은 방어주 중심의 공략을 제시하는데 통신, 전기가스, 의약품, 음식료 등을 들 수 있고 종목으로는 한국전력, SK텔레콤, LG U+, KT, KTNG, CJ제일제당, 한국가스공사 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경기 민감주 투자는 조금 금년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연초 반등 후 재차 하락을 전망합니다. 중국 관련주 반등 시 매수 자제하고 일단은 보유 종목은 좀 매도 관점 제시하겠습니다. 업종으로는 철강, 기계, 조선, 건설, 금융, 은행, 보험, 코스닥을 들 수 있는데 2012년도 좋았던 자동차나 IT 업종까지 2013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좀 본다면 삼성전자가 연초 상승 시 매도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점 15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을 제시하는데요. 2012년도 삼성전자가 44% 올랐는데 2011년 저점 70만 원 대비해서는 120% 상승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덕택의 연간 순이익이 30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으로 상승 중에 있는데 실적 고점은 2012년 4분기 또는 2013년 상반기인 1분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150만 원 이상은 오버슈팅 구간으로 일단 좀 매도 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해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고하저다라는 전망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해에도 역시 재정 절벽이 첫 번째 이슈로 다뤄지고 있군요. 가까스로 미 재정 절벽 합의안이 도출이 됐는데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주요 골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난상 끝에 네. 그나마 상원에서 표결 처리가 그 압도적인 표차로 찬성 표차로 가결이 됐습니다.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인데요. 비교적 밝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입니다. 지난해 말일이었죠. 저녁 9시쯤 상원에서 표결 처리가 진행이 됐는데요. 찬성 89대, 반대 8표로 이 그 보충안으로 현재 나온 재정협상 합의안이 상원에서 표결이 됐습니다. 주요 골자는 부자 증세에 대해서 공화당이 특히 상원의 의원들이 민주당 안을 많이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 합산 45만 달러 이상, 그다음에 개인으로는 40만 달러 이상의 연소득 그 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올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본다면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200만 명에 대한 그 실업급여도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소득 45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 대한 세금 감세 혜택, 이른바 부시 감세안은 기조적으로 그대로 유지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밖에 급여세의 2% 공제세율은 다시 원안대로 올라갔는데요. 4.2%에서 급여세는 6.2%로 현재 올라간 그런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공화당 상원 대표인 미치 매코넬 대표와 전화통화를 가지면서 물꼬를 텄고 이번 합의안을 바이든 매코넬 법안이라고 애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하원에서의 표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그 타결에 이르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진통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죠. 이 하원 표결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합의안을 보니까 정부 지출 감축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난해 연말까지 이 부분을 합의를 해내야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그 미팅을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과 연방정부 예산 합의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1월과 2월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양당은 부자 증세의 기준세율의 내용, 기준안에 합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한해서 증세를 허용하겠다라는 공화당 안을 내놨지만 공화당의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 기류가 크게 올라오면서 하원에서 표결을 올리지조차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상원 쪽의 내용을 하원 쪽에서 임시회기를 통해서 이를 표결하는 이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원 쪽은 공화당 의원들이 현재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로 재정 절벽 리스크 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큰 네. 단추는 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원 쪽에서 무난하게 진통이 있겠지만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관측자들도 있는 상태지만요. 현재 공화당 쪽에서 강한 반발 기류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일부는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대전제에 합의를 했고 공화당이 증세에 대해서 20년 만에 이를 수용한 측면으로 보면 하원 쪽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30일부터 올해 2일까지 임시회기를 연장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늦어도 우리 시각으로 2일날 3일이 되겠죠. 3일에는 표결 처리의 윤곽을 저희가 목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자 증세,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반면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부자 증세 기준안이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부자 증세는 미국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수순이고요. 네.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진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날 프랑스의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의 세율, 한계세율 75%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예비 판결이 만약에 확정 판결까지 유지될 경우에 올랑드 대통령의 이른바 부유세 방안에 대해서 걸림돌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1920년대 미국의 경우도 소득세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많이 지났고 현재 특히 프랑스의 재계나 거부들은 이렇게 75%의 한계세율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에 부정적 입장을 그대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재 위헌 판결을 내린 골자를 보면 개인에 대해서 75%의 한계세율을 부과하는 것보다 가구당 부과하는 이른바 미국식의 원안을 프랑스도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현재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이를 가구당 부과하는 쪽으로 아마도 올랑드 대통령이 조금은 변화의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올랑드 대통령 개혁 기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 개혁이 훼손되는 건 아닐지도 좀 궁금한데요. 지난번 이제 사르코지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도 부자 증세안을 들고 나왔고 이를 지지를 국민들이 해줬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현재 올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도 부자 증세를 현재 감안한 예산안이 이미 통과를 됐고요. 하원에서도 이미 이 부자 증세안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인당 한계세율 75%를 가구당 부과로 바꾸는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라도 증세의 기조 자체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현재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재정절벽 합의, 증세에 합의한 미국의 내용이 올랑드 대통령에게 커다란 현재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랑드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하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부자 증세 수정 세율도 곧 나올 수 있겠네요. 장마크 에로 총리가 이 헌법재판소의 예비 판정을 듣고 나서 코멘트가 나왔었는데요. 올해 말 전에 새로운 세 과세안을 내놔서 이른바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 방안도 이를 손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75%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조 자체는 부유세를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 독일의 헌재에서도 유로 안정화 기구에 대해서 출범이 위헌 판결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조건부로 합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프랑스의 헌법재판소도 개인에 부과하는 세율보다는 가구당 부과로 관철시킬 수 있는 부분에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합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점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2013년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를 키워드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네. 뭐 두 가지 정도를 네.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이른바 저성장 경제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우 그로스 이코노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임밸런스라는 불균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저성장 경제는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특히 세계 경제 성장률이 현재 3% 내외 수준에서 현재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 이후의 경제 성장률, 특히 유로존의 내용들도 가까스로 제로 성장 정도를 현재 점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현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2015년 이후부터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런 저성장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까지도 현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불균형에서는 소득과 그다음에 교육, 유동성에서 현재 불균형이 격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이번 증세를 통해서 보았듯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특히 중산층이 하위권으로 소득 하위권으로 이제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분배의 형평성 문제, 중국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새로운 시진핑 현재 총석이 그 정부의 아젠다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교육은 반덤핑 관세를 현재 EU와 중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태양광 업체에서도 상당히 현재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문제는 특히 이제 이번 달부터 연준의 450억 달러의 국채 매입이 추가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과다 유동성 방출에 따른 환율의 불균형이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쪽으로 타국의 근린 궁핍화 정책으로 현재 나오고 있다는 점, 네. 이런 점에서는 올해 원화의 움직임도 상당히 주시해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성장 경제의 불균형을 어떻게 잘 극복해내느냐가 세계 경제와 특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매우 기묘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저성장 경제나 불균형 두 단어 모두 반갑지만 않죠. 하지만 이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는지 저희와 함께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첫 순서는 메리츠 종금증권 강서지점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2012년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 그래도 유종의 미는 거둔 것 같아요.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던데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2012년 마지막 거래일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한산한 거래 속에서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9.7% 오른 1997.05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장중 2,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물이 나오면서
이천선 밑에서 2012년 장은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유틸리티, 음식료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 업종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기관의 순매수가 집중되면서 4.24포인트 상승한 496.32포인트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 보이면서 내년도 중소형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게 되면 벌크선 업계 1, 2위 업체죠. STX 페노션과 대한해운이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26일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대한해운이 기대 이상의 인수 열기에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주관사 선정 작업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STX 페노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2013년 올해의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코스피 시총 규모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형주가 그만큼 선전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 올해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 물론 1년 전체로 보게 되면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참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럽 위기도 있었고요. 연말에는 재정 절벽이라는 이슈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 각국의 국채금리, 또 CDS 프리미엄 등은 좀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재정 절벽도 거의 해결 국면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선진국들은 모두 돈을 풀면서 시장의 유동성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돈이 많이 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 얼마나 돌아가느냐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돈의 회전 여부는 미 국채 10년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 계속 늘면서 유통 속도까지 늘어난다면 세계 증시 2013년에는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재정절벽 해결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수 있는 큰 이슈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미국, 중국, 유럽 모두 위기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고요. 또 각국에서 유동성을 좀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설령 경기 회복이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조금 올해는 좀 큰 폭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체크포인트, 아무래도 재정절벽 이슈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정말 가까스로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 하원의 표결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에는 그래도 호재로 좀 작용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상원에서 미국 재정절벽 관련 그런 협의에 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1일 오전 2시 정도에 재정절벽 차단 관련 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을 검토한 후에 하원에서는 1일 법안을 검토한 후에 2일 또는 이번 의회 임기 마지막 날인 3일 낮 12시 전까지 표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이번 합의안을 통과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화당 지도부가 협상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오늘장 시장은 재정 절벽에 관한 긍정적인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각종 지표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번 연도 증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되는 미국 ISM 제조업지수 그리고 중국, 유럽의 각종 지표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리스크가 완화됐다라는 측면에서 전략을 짜본다면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올라갈지 아니면 중소형주가 랠리를 보여줄지 오늘 전략 세워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재정절벽 해결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장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개별주보다는 지수 관련 대형주 상승을 오늘 단기적으로는 예상해 보는데요. 하지만 재정절벽 관련 이슈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까지 재정절벽 관련 해결 관련해서 또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전략은 좀 자제하시고 50% 정도만 베팅해보는 전략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 예상돼 있는데요. 일단 증권사 평균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8조 4천억 원 선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9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작년 4분기부터 5분기 연속으로 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좋아진다면 부품주 수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중에 대형주 중에 삼성전기를 추천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재정절벽 긍정적 뉴스로 인한 대형주가 조명을 받는다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조명과 함께 그 부품주 다시 한번 조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초가 매수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인 10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61선 부분인 9만 7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 삼성전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츠 종금증권 박재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산년 새해엔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모두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식경제부는 올해 수출액이 5,705억 달러로 작년보다 4.1% 증가, 수입액은 5,455억 달러로 전년보다 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안보다 7천억 원 이상 늘어난 보육, 양육 예산이 이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에 상관없이 만 0세에서 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은 3월부터 현금 양육 보조금 또는 보육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93개 저축은행 1년 만기 예금금리 평균은 3.5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97%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SK그룹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창사 이후 처음으로 60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가 넘는 수치입니다. 네, 이슈 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수출과 수입이 모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무역 수지도 25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그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서 올해 우리 수출이 4%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수출액을 지난해보다 4.1% 늘어난 5,705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예상 수입액도 지난해보다 5% 늘어난 5,455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무역 수지도 250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특히 IT와 기계를 중심으로 수출이 활기를 찾고 또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신흥국가 대상 수출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환율 시장에서 원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우리나라의 무역액은 2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5,48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고 수입은 5,195억 달러로 0.9%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28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무역 수지는 1월을 제외하고 11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 순위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8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네. 이르면 오는 3월부터 0세에서 5세까지 자녀를 둔 가정은 집에서 아이를 키워도 양육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되죠. 새해부터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예, 그 새해부터는 양육 부담이 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당초 정부안보다 7천억 원 이상 늘어난 그 보육 양육 예산이 이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소득에 상관없이 만 0세에서 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은 이르면 3월부터 그 현금 양육 보조금 또는 보육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 보조금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그리고 2세는 10만 원씩 양육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70만에서 80만 명 가량입니다.
지난해 약 11만 명보다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지난해는 만 3에서 4세 가정은 소득 하위 70%만 보육비를 지원받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양육보조금 등 별도 지원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만 3에서 5세는 모두 표준교육 교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대상으로서 무상 교육 지원을 받습니다.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낸 부모는 22만 원의 바우처를 받아 보육비 전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 3에서 5세를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도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만 5세는 누리과정 대상으로 모든 가정에 전액 보육비가 지원됐지만 만 3에서 4세 가정은 소득 하위 70%만 보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육과 양육비 지원 계획을 짜서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 보육, 양육비 지원 계획을 짜고 준비를 서두르면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1년 사이 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은 것이 강점인데 시중은행 금리와 격차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1월 중 추가 퇴출 소문으로 저축은행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고요. 네, 2012년 한 해 동안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1%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지난 8월 7일 4% 아래로 떨어진 지 4개월여 만에 3.5%의 벽도 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일 저축은행 중앙회가 공시한 93개 저축은행 1년 만기 예금금리 평균은 3.55%로 지난해 1월 1일 4.52%보다 0.9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지난 8월 7일 역대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한 이후 매월 약 0.1%포인트씩 내려갔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 이달 중 3% 초반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내려가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 차는 점점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은행의 일반 대출금리와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차이를 보면 2001년 1월 10.52%포인트 이후로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들어서는 1월 12.41%포인트로 역대 최대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후 6월 11.45%포인트, 7월 11.23%포인트, 8월 11.49%포인트, 9월 11.43포인트, 그리고 11월엔 11.35%포인트 등 하반기 중 11에서 12%포인트대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시중은행 예금금리와의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예금금리와 시중은행 저축성 실질금리 차이는 0.7%포인트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두 금리차가 0.7%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가파르게 떨어진 탓에 고객들이 저축은행에 돈을 맡길 유인은 사라져서 수신액은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저축은행 수신액은 4조 4,831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말 5조 2,286억 4천만 원보다 14.3%가 줄었습니다. 올해도 저축은행 접기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SK그룹이 작년 수출 6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국가 전체 수출액의 10%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하죠. 관련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SK그룹이 창사 이래로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SK는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리컨츠, SK케미칼, SKC,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제조 부문의 작년 연간 수출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600억 원, 하나로 64조 2천억 원이 넘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수출 비중은 74%에 달한다고 SK는 설명했습니다. SK의 2011년 수출액은 450억 달러로 수출 비중은 67.2%였습니다. SK의 작년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5,950억 달러의 10%가 넘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 3개 자회사는 석유 제품 수출 확대와 해외 석유 개발 등을 통해 작년 53조 원이 넘는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SK케미칼과 SKC 등 화학계열은 고부가가치 석유 화학 제품과 PET 필름 등에 힘입어서 1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도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선방했습니다. SK는 올해 모바일 수요가 증가하고 마이크론, 엘피다 합병이 완료되면 메모리 수급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올해 창사 60주년을 맞아 의미가 크다면서 유례없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위축되고 있지만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과 고부가 가치 유화 제품 등을 앞세워 올해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그 한국은행은 오늘 그 2012년 제23차 금통위 의사록을 발표하고요. 공정위는 한국 SMC 공합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개장식을 개최하고 금감원은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 공시 및 대출 관련 일부 수수료 폐지 제도를 밝힙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